네, 오늘 리포트 비하인드 석유화학 업황과 그에 따른 종목 발굴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정부가 이 업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구조조정과 감축을 좀 주문하면서 어제 석유화학주의 관심이 확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석유화학을 어떤 종목 봐야 하는가 막 이렇게 고민하고 계실 텐데 여기서 토픽은 뭐라고 보세요? 저희는 지금 LG화학하고 롯데정밀화학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 네. 잠시 후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받도록 하고요. 이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정부하고 석유화학 업계가 함께 허리띠 졸라매자 네. 구조조정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저께 얘기가 나온 거는 일단 정부에서 얘기한 거는 자구책을 일단 가져오면 네.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원을 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구 노력의 내용이라는 거는 일단 NCC 정부에서 얘기 나온 거는 270만 톤에 370만 톤, 아마 특정 이제 컨설팅 업체 컨설팅을 통해서 나온 수치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말까지 이런 정도 내용, 이런 정도 캐파를 감축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향후에 스페셜티 케미칼로의 전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구안을 가져와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연말에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의견을 공유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정도의 예, 흐름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될 거라고 보시는지. 사실은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네네. 들어요. 중국에서 이제 저가 공세도 있고 이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막지 않고 자구적인 노력만으로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게 중국 저가 공세 때문에 국내 화학 업체들이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네. 오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 특히 중국은 아직까지도 특히나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자급률이 100%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한 1,000만 톤 정도를 글로벌하게 수입을 했고요. 다만 이제 자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그 자급률이 높아지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많이 짓고 있다라는 거죠. 자급률이 높아지기 위해서. 네. 그 왜 많이 짓냐? 자급률을 높여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동화라는 이슈와 크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화학 산업의 공급광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전동화라는 이슈와 세계화의 후퇴,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전동화가 되는데 왜 화학을 짓냐? 전체 석유의 거의 50% 정도가 그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것 쪽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동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차 판매의 거의 60%가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023년에 중국은 휘발유 수요가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젤 수요나 이런 것들도 점점 더 약해질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석유 수요가 꺾이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석유 업체 입장이나 아니면은 정유 업체나 아니면은 그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걸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석유들의 상당 부분을 화학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 설비의 증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단순히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 보시면은 S-오일이 굳이 화학을 왜 했을까? S-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슈고요. 네. 두 번째는 세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탈세계화에 대한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세계화에서 한국 화학 산업이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WTO 체제가 이제 출범된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약간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이고 예. 거기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미국이 소비가 하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중간 제품을 대는 네.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이 많이 큽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중간 제품이 화학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이 이제 중국에 많이 수출을 했고, 그때 이제 차화정 시대를 거쳐서 굉장히 좋았었던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게 완전히 역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중간 제품을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의 많은 업체들이 여기서 만들어서 차도 수출을 하고 또는 최종 제품도 수출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의 내수 수요가 2021년을 기준으로 에틸렌 기준으로 매년 줄고 있어요. 게다가 거기다 우리나라 인구도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에틸렌 수요가 작년에 430만 톤인데 연간 우리나라의 캐파가 에틸렌 생산 능력이 2026년이 되면은 1,450만 톤이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270만 톤, 370만 톤은 줄이더라도 네. 1,000만 톤 정도의 캐파가 남고 그중에 내수 수요가 400만 톤이 좀 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매년 줄고 있잖아요.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네. 되면은. 그럼 여전히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중국은 여전히 많이 지을 거라는 거죠. 이 구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조정은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주가 측면에서 호재인간 다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말씀드린 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중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전반적인 석유화학 쪽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주 좋은 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 그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그 공급 양을 원래는 더 수출을 해야 하는데 수출할 수 있는 여러 제약들이 늘어나면서 이를테면은 뭐 중국의 전기차 붐이라든지 아니면은 세계화 움직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출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 자국적으로는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5월달에 일본 기업들, 6월달에 일본 기업들을 탐방했고 네. 일본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리포트도 썼었는데 일본 기업들은 이미 2013년부터 셰일 가스가 나오면서 그 가스를 기반으로 한 크래커들이 나오게 되면 경쟁력이 약해질 거다라는 기조 안에서 이미 10년 동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아마 거기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롯데케미칼 리포트 2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했는데 그 부진의 이유를 앞서 말씀드린 데서 얻을 수 있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좋았고 또 두 번째는 정기 보수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일회성 비용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도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3분기는 조금 나아지긴 할 텐데 그래도 여전히 적자가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눈높이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 네, 저희가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계속 예. 중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립 의견. 지금 석유화학 섹터에서도 탑픽으로 꼽히는데도 중립 의견을 주고 계시고. 저희가 석유화학 업종의 탑픽은 저희 시작에서 말씀드린 LG화학하고 LG화학이요? 롯데정밀화학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잠시 후에 롯데정밀화학도 잠시 네. 후에 보도록 하고 자, NCC 실적이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만약에 정부의 목표치가 앞서 말씀 주신 370만 톤 규모 네. 감축이 이행된다면 뭐 긍정적인 영향을 이후에는 얻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큰 이펙트가 많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우리나라 내수의 370만 톤이 줄어들어 수출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2028년까지 들어오는 중국 내수의 에틸렌 생산 능력이 대략 2천만 톤이 좀 넘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중국이 내수에서 일정 부분 구조조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눈을 넓혀서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들까지 감안을 하면은 사실 예. 우리나라가 줄이고 있는 거는 뭐 크게 영향이 많이 없을 정도로 이제 뭐랄까 좀 공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전히 자금률을 높이면서 외부에서 수입하는 수요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동남아 역시도 마찬가지고 중동에서도 굉장히 큰 크래커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내수 시장은 작잖아요. 뭐 네. 중동에 뭐 산업이 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가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에틸렌 다운스트림 제품들, 폴리에틸렌 같은 것들을 네. 수출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롯데케미칼 레포트 내용을 먼저 살펴봤고요. 앞서서 그래도 우리가 대안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힌트로 LG화학과 롯데 정밀화학 네네네. 말씀을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좀 간략하게 정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국내 스페셜티 케미칼로 전환을 얘기했을 때 그래도 상당히 좀 갖춰진 업체 중에 하나가 그때 LG화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롯데케미칼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뭐 괜찮았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석유화학의 어려움이 장기화된다고 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죠. 네. LG 에너솔루션의 그 지분이라고 하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걸 통해서 구조 개편이나 재무구조 안정화를 충분히 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양극재 사업 쪽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파나소닉 쪽
대한 양적 수주 물량이 올해 중에 이제 수주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크게 개선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양극재 포인트까지. 네네. 정밀화학 쪽은요?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거의 유일하게 제품 중에 개선되는 게 이제 ECH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에폭시 쪽의 수요가 좋아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미국의 에폭시 관세가 높아지면서 미국 내수의 에폭시 공장의 그 강동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ECH 공장들이 여러 군데가 문을 닫다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개선되고 있어서 예. 2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좀 더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에폭시가 네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석유화학 쪽에서 저희가 또 그 전반적으로 뉴스에서 들을 수 없는 현재 상황까지 좀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